소프트웨어를 처음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메뉴들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며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 알람이 발생했을 때 표시되는 LED, 데이터 로깅을 시작했을 때 표시되는 LED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시간 연장 버튼이 있고 사용자 정보 표시 기능이 있고 로그아웃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F1을 누르시면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이 열리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거나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 로그인한 사용자의 소속, 이름, 권한 정보가 표시되고 우측에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메뉴들에는 로그인 기능, 차트 앤 그래프 기능, 이미지 맵 기능, 알람 히스토리 기능, 뷰어 앤 리포트 기능, 세팅 기능, 유저 매니저 기능이 있으며 유저 권한으로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는 밑에 보이시는 세팅과 유저 매니저 권한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가장 처음 설치하고 실행시키셨을 때는 제일 먼저 세팅 화면에 들어와서 냉동고를 등록하고 시스템 세팅을 해주셔야 하는데, 프리저 매니저를 보시면 냉동고의 ID, 컴포트, 모델명, 시리얼 넘버, 디스크립션을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으며 추가 및 삭제 그리고 편집이 가능합니다.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하드웨어가 변경이 되면 사라질 항목이며 아이디와 모델, 시리얼 넘버는 중복이 될 수도 없고 공란으로 입력할 수도 없습니다. 중복이거나 공란일 경우에는 경고 팝업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냉동고와 테스트가 가능한 냉동고가 3개이므로 임의로 3개의 냉동고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애드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프리저 리스트에 등록이 되고, 삭제를 하고 싶으면 선택을 하면 프리저 매니저에 해당 냉동고의 정보가 표시되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되고, 혹은 편집을 하려면 편집 후에 에딧 버튼을 누르면 편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저 커뮤니케이션 테스트인데요. 셀렉트 프리저를 버튼을 누르시면 등록되어 있는 냉동고 리스트가 표시되고 1개 혹은 다수의 냉동고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적인 선택은 쉬프트를 누르고 마우스 클릭, 불연속적인 선택은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클릭, 혹은 전체 선택 버튼을 통해 한 번에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종료 버튼을 누르고 샌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테스트가 끝나면 결과창이 팝업으로 뜨게 되어 있고 해당하는 데이터가 16진수로 표현이 되고 결과에 따른 LED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페일일 경우에는 어떤 냉동고에서 페일이 났는지 실패한 냉동고의 ID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너 URL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마스터 계정으로 접속했을 때만 보이게 되며 유저와 관리자 권한으로는 설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세팅 기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신을 시작하면 같이 자동으로 로깅도 같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 로깅하는 데이터의 주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초, 10초, 30초, 1분 중에 선택을 하거나 커스텀을 선택한 후에 원하는 시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소수점 단위는 되지 않고 1초 단위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데이터, 유저 데이터, 리포트 경로를 설정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경로는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며 추후에 해당 기능 사용 시 이 칸이 비어 있다면 경고 팝업이 뜨게 됩니다. 다음은 이메일, SMS 정보 입력 창입니다.
알람이 발생했을 때 알람 내용을 이메일과 SMS를 보내기 위해서는 해당 보내는 사람의 정보가 필요한데, 예시를 들어서 제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고 이메일 제목과 이메일 내용, SMS 내용을 입력하고 오른쪽에 발송 체크를 활성화하면 알람이 발생했을 때 해당하는 담당자에게 알람 내역이 SMS 혹은 이메일로 발송이 되게 됩니다. SMS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정이 필요한데 그 해당 계정은 여기 SMS 링크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처음 가입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을 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한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로그아웃 버튼이 있는데 자동 로그아웃 시간을 입력하고 활성화를 시키면 해당 시간 후에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게 되고 로그아웃 시간 연장 버튼을 누르면 계속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백업 알람 버튼이 있는데 백업 알람 버튼 같은 경우에 해제를 체크를 하지 않아서 비활성화를 하게 되면 백업 알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알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게 됩니다. 반대로 체크를 하게 되면 백업 알람도 알람으로 인식하여 알람 발생했을 때 팝업을 띄우거나 SMS 혹은 이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SMS 이메일 테스트 모드입니다. 이메일 SMS 테스트 모드는 간단하게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을 입력해서 샌드 버튼만 눌러주시면 현재 시각과 알람 테스트라는 문구와 함께 SMS 혹은 이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실제 SMS 이메일 발송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SMS 매니저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냉동고를 등록하듯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 후 담당 냉동고의 아이디를 선택하고 애드 버튼을 누르거나 지우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업데이트가 되고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입력하시고 셀렉 아이디를 선택하시고 업데이트 애드 버튼 눌러주시면 업데이트가 되고 종료하시면 리스트에 표시가 됩니다. 이 담당 냉동고가 아닐 경우에는 알람이 발생해도 SMS나 이메일이 발송되지 않으니까 담당 냉동고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팅이 전반적으로 완료가 되었으면 통신 및 로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통신 및 로깅이 시작하면 세팅 화면이 회색으로 비활성화돼서 더 수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통신과 로깅은 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같이 시작되고 같이 종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을 시작하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재 시각과 알람이 발생한 냉동고의 아이디 그리고 모델 네임, 알람 내용이 표시가 팝업이 되고 창을 닫으시려면 ESC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보시는 것 같이 세팅 화면이 회색으로 비활성화 됐고요. 지금 알람이 발생해 있는 상태이므로 빨간색으로 LED가 표시됐고 통신과 함께 로깅이 시작됐으므로 데이터 로깅에 초록색 LED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트 앤 그래프 기능으로 가보시면 차트와 그래프 형태로 냉동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둘 다 기본적으로 1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누적하고 있으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개까지 데이터를 누적해서 오래된 데이터는 지우고 새로운 데이터를 쌓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86,400개, 즉 하루치의 데이터를 누적하게 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오래된 데이터는 지우고 새로운 데이터를 누적하게 되어 있고요. 스탑 업데이트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차트와 그래프의 업데이트가 정지하게 되어 있고 이 스탑 중일 때는 데이터가 누적되지 않고 스타트를 다시 했을 때부터
시간과 데이터가 누적되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그래프 플롯 범위가 있는데 보고 싶은 데이터를 혹은 보고 싶지 않은 데이터를 체크하거나 체크하지 않아서 선택할 수가 있으며 그 그래프 위에 보시면 그래프 팔레트 기능이 있는데 제일 왼쪽 버튼은 이제 스케일을 조정하거나 커서를 움직이거나 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가운데 돋보기 모양에서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기능은 눌렀을 때 모든 데이터가 한 화면에 꽉 차도록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능은 어떤 특별 구간을 확대하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 거는 X 스케일을 기준으로 좌우로 확대를 하거나 세 번째는 Y 스케일을 기준으로 상하로 확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제 클릭을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팔레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매뉴얼에도 설명을 써놓았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맵 기능입니다. 이미지 맵은 냉동고를 이미지화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알람 여부나 통신 여부 그리고 온도 데이터 여부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냉동고에 등록된 개수에 따라서 1개부터 10개까지 11개부터 20개까지 21개부터 30개까지의 화면 구성이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냉동고가 3대이므로 1개부터 10개까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오른쪽 범위에 써 있지만 냉동고 왼쪽에 파란 LED는 통신이 정상임을 의미하고 빨간색일 경우에는 통신이 비정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트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일 경우에 알람이 없음을 의미하고 빨간색일 경우에는 알람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냉동고의 데이터로는 냉동고의 아이디가 표시가 되고 현재 온도와 세팅 온도가 표시되며 통신을 시작하고 지금까지의 맥스, 민 온도가 표시가 되는데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등록한 냉동고가 표시가 되고 여기서 한 개 혹은 다수의 냉장고를 클릭을 해서 종료 버튼을 누르면 리셋이 되는데 그 세팅 온도 구간에 가기 전에 상온에 있는 데이터의 맥스 민 값을 없애기 위해서 리셋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람 히스토리 메뉴입니다. 여기서는 알람 히스토리와 알람 노티피케이션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데 알람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한 권한에 따라서 관리자 모드, 유저 모드로 나누게 됩니다. 둘의 차이는 유저 모드의 경우에 고온, 저온 알람, 그리고 파워페일 알람을 빼고 나머지 알람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히스토리일 경우에는 모든 알람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클리어 알람 히스토리 버튼이 있고 클릭을 하시면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초기화를 하시면 데이터가 초기화가 되고 알람 노티피케이션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세팅 화면에서 했던 SMS, 이메일 발송 요구에 따라서 보내지 않았으면 N, 보냈으면 Y로 표시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클리어 노티피케이션 버튼을 통해 초기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뷰어 앤 리포트 기능입니다. 뷰어 앤 리포트에서는 통신하면서 로깅했던 데이터들을 모아서 불러와서 그래프로 분석하거나 리포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 로드 파일 버튼을 누르시면 불러올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테스트하면서 로깅했던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은 하루에 한 번씩 생성이 되고 최대 일주일, 그러니까 파일 7개까지 선택을 해서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변화가 없는데 일단 로드가 됐고요. 이렇게 커서를 통해서 움직이면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이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스트의 목록이 업데이트 되는데 해당 목록을 클릭하시면 그 냉동고의 정보와 그 냉동고 기준으로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이 계산되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래프 팔레트와 플롯 범위를 통해서 보고 싶은 데이터만 고르거나 확대, 축소 등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트 리포트 기능입니다. 리포트를 생성할 때는 생성하고자 하는 구간의 데이터를 커서로 설정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리포트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 팝업이 뜨고 로우 데이터를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인하는 팝업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로우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로우 데이터가 지금 몇 개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되면 자동으로 위치가 뜨게 되고 리포트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로그인한 사람의 소속, 이름, 권한, 그리고 날짜, 냉동고 정보,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이 되고 커서로 지정한 구간의 데이터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로우 데이터가 쫙 리포트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CSV 기능이 있는데 크리에이트 CSV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데이터 로깅을 DAT 파일로 하기 때문에 윈도우상에서 아무나 열어볼 수는 없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만 CSV 파일을 변환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변환할 파일을 선택하시면 CSV 파일이 동일한 경로에 동일한 이름으로 생성이 되고 변환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저 매니저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로그인, 로그아웃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마스터 계정으로 처음 접속 시 이제 관리자 및 유저의 아이디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유저 권한으로는 이 유저 매니저 화면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마스터 계정으로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마스터 계정으로 관리자 아이디를 먼저 생성해 주신 다음에 관리자가 유저의 아이디를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로그인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 이름, 로그인 시간, 로그아웃 시간이 표시가 되게 되고 유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냉동고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추가, 삭제, 편집이 가능하며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공란도 될 수 없고 공란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팝업이 뜨게 됩니다. 예시로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권한은 유저와 애드민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추가를 하게 되면 정보가 등록이 되고 패스워드 변경 날짜가 지금 오늘 생성을 했으니까 오늘 날짜로 등록이 되는데 패스워드 변경 날짜가 31일이 지나면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변경을 하거나 다음의 버튼을 눌러서 연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고 지우거나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